자, 우선 이 엄영수 씨가 원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어제 오전에 안 나왔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다 오후에 이제 갑자기 나왔어요. 그럴 때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. 저분이 아마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못하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증인 채택할 때는 언제고 또 나와서 물어보면서 대답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어쨌건 어제 이제 녹취록을 통해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이제 이 법원에 대한 로비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있었다면 또 하나의 이제 이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사람이었죠. 그리고 또 특히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는 어쨌든 간에 당의 어떤 주류, 즉 민주당의 어떤 핵심적인 주류를 우리가 등에 업어야 된다. 그러려면 이해찬 전 대표를 우리 진영에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금속품이었다.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로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데리고만 북한에 갔고 이재명 당시 지사는 데리고 가지 않았거든요. 그러면 민주당의 적통, 즉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찬 대표를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,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찬 대표의 조직이었던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이해찬계의 어떤 하나의 조직인데, 여기에 이제 어떤 이 지원을 했는 이런 문제인데,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나온 걸 보면,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장이라는 조직에 쌍방울이 지원했으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있을 거예요. 뭐 또 이게 불법적인 거라면. 근데 무슨 이야기를 이화영 부사가 하냐면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 말고 실제로 뇌물 같은 것도 전달된 것 같다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? 이화영 부지사는 누구보다도 이회찬, 그다음에 이 김성태 이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런 분이 왜 변호인한테 단순히 그냥 광장에 대한 어떤 이 자금 지원, 우리가 그때 수사 과정에서 나왔지만 당시에 뭐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한 사무실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것 말고 다른 뇌물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도 이야기가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본인이 직접 입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사 과정에서 저는 규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.